네, 이번 영상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외고, 국제고, 과고, 서울형 자사고, 서울 2회 자사고, 전국대 자사고죠. 예체능 중점학교, 이런 학교들이 지금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대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서울에 가까운 하나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상고, 민사고 또도 있고, 금천고 있고, 학교마다 특색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의 수준도 다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학교 요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신의 어, 생각을 좀 보다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결과예요. 자기가 어떻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성 영역에 대한 두 부분인데, 이런 영역을 갖다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는 얘기는 자사고하고 외고 같은 경우는 사립이기 때문에 학교 설립 목적이 있어요. 그 설립 목적을 한번 참고하는 것도 좋아요.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자, 다음에 1단계에서는 면접 대상자를 뽑죠. 일반적으로 150%, 전체 150%를 뽑고, 일부분에서는 200%, 150, 200% 되는 학교도 있지만, 일반 150% 뽑고, 그래서 면접을 하는데, 여기에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면접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 여기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첫째, 복장은 이제 더 동일하게 했고요. 그다음 면접 실시 금지 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뒤에서 얘기할 거고, 유사도 검증 시스템은요, 다른 그대로 옮겼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시스템으로 전부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자사고 전형위원, 외고 전형위원 했을 때 심사위원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한 세 학생들이 이 유사도 검증 시스템에 걸려가지고 바로 그냥 처리가 돼버려요. 표절 여부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학습에 대한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듣기 평가, 그 다음에 교과 지식에 대한 건 전혀 물어보지 않고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고 이 학교는 한다고 그러셨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자, 다음에 나의 생활기록부를 보기 위해서는 나이스 플러스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보면은 볼 수 있고요. 파일로 저장하면 나중에 그 생성형 AI에서 면접 문항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 학교 알림이는 학교 특색 사업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맞춤법하고 글자 수가 안 맞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예, 맞춤법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오피스, 한국 오피스에서 F8, 네이버도 있고 카톡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글자 수 같은 경우도 이제 글자 수는 이제 1200자, 1500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 균등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챗GPT나 제미나이 들어가면 전체를 뭐 맞춤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량 같은 경우를 전부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전체가 가려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요. 두 부분에 출결해서 미인정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성적에 반영되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지만 성적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미인정 결석이 있으면은 결격 사유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진로 희망 같은 경우는 상급 학교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공되지 않으니까 요거는 반영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부분들 1학년 때부터 4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전체를 다 보고 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독서 사항이죠. 독서 활동 사항. 여기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3학년 학생들일 거예요. 이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독서 활동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걸 갖다가 독서 기록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독서 기록장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러고 나서 면접 보기 전에 반드시 읽고 나가세요. 면접 문항에 나올 수 있고요. 행동투성은 담임선생님 고유 영역이고요. 자, 학생 준비 서류가 있어요.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국어 사회만 보니까 그것만 볼 수가 있고요. 교과서도 못 보고요. 서울 영상은 아무것도 안 봐요. 그 다음에 전국대 자사고 하나고등학교 전국대 자사고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교과 세부 특기를 볼 수가 있고 전과목 점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3학년의 행동
특성, 그 다음에 세부 능력 사항은 볼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학교 자기소개서인데요. 자사고 1200자, 그 다음에 외고 1500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학교들이 있어요. 자사고 같은 경우도 어떤 학교는 독서 들어가는 학교 있고, 전국대학 자사고 같은 경우는 또 문항이 약간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맞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주도학습 영역은 두 가지 크게 나누긴 하지만,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여기는 자기주도학습 과정, 그 다음에 지원동기 진로계, 그 다음에 인성 영역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자사고는 1200자, 외고는 1500자예요. 보통 영역별로 균등하게 분량을 잡고 서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보면은 분량이 전부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순서도 엉망인 경우가 많은데, 외고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20점 만점에 그 50%가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보통 합쳐서 이게 두 개 교실로 나눴을 때 세 개를 합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중요하고 영역을 나누는 거고 순서를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 스스로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세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을 직접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면접관은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자기주도가 학습이 의지적이고 자율적이냐, 이렇게 충실하냐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보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는 면접 문항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면접 불합,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는 성적에 대한 부분은 쓰지 마세요. 성적에 대한 향상은 쓰지 말고요. 그 과정에서 느낀 점 이런 것들 쓰는 게 좋고요. 탐구 보고서, 독서 이런 것들은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기만의 학습법이에요. 특히 영어하고 수학의 경우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다른 과목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 포인트입니다. 자, 영어 원서를 매주 한 권씩 읽고 독서 노트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자,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나중에 면접 문항을 거꾸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영어 원서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간추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작성할 때는 가급적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지원 동기예요. 이 학교를 왜 지원했느냐인데 아까 학교의 특성이 있어요. 외고하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관학 이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사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죠.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되고 아니면은 그 입학 설명회 같은 데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학교 알림이를 보라고 얘기했죠. 학교 알림에 있었을 때 학교 특색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학교를 지원하는데 이 학생들이 진짜 여기에 공감할 수 있게 타당하게 지원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보면요. 학교 특색사가 연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학교를 내가 왜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왜 이 학교를 들어왔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학교의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이 나하고 적성에 맞기 때문에 이 학교를 오게 된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요 특색 사업을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예시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본교의 그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시방 어학 과정이 외교관으로서의 저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제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게 특색 사업이에요. 이거 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지원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씩만 지금 이제 얘기할 텐데, 우리가 이제 영상이니까 혹시 다 볼 수 학생들은 이게 멈춤을 해놓고 다음 것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진로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사회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로 비중을 두고 정리를 하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에 그 학교에 있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뭐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할 것이고 대학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어느 쪽에서 진로를 정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의 자기의 로드맵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본교의 어떤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초 연구 능력을 키워 대학에서 생물학 연구원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기의 진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잘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성 영역은요, 제일 중요한 게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예요. 요것을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활동 관계에서 어려웠던 점들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동아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 활동, 모둠 활동, 여러 활동에서 학급 활동 이런 데서 우리가 했었던 활동에서 갈등 관계를 우리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리더십도 이제 포함이 돼요. 여기 마지막에 리더십이 있죠. 리더십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적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배려 나눔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관계에서 어려웠던 일을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봉사활동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봉사활동이 만약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돼 있다면 거기서 가져와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연탄 나르기, 양로원, 장애인 돕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남을 배려해야겠다라는 것, 아니면 타인을 존중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어필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봉사활동, 인성 영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에 독서 토론 모임에서 리더를 맡았대요. 그래서 리더에서 내가 이끌어갔습니다가 아니에요. 구성원 의견의 조율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낀 점을 이렇게 쓰면 딱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작성할 때 이제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없는 거 하면 안 돼요. 면접에서 항상 걸릴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 절대 성적이나 수상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성적이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갖다가 하면서 느꼈던 점, 그 다음에 학교 특색 사업과 연결해서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을 자연스럽게 맞춰버리고, 그다음 자신의 언어로 맞추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생성형 AI 이제 나올 거예요. 초안 그대로 제출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자기 것으로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자기소개서는 동기와 왜 했느냐,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은 어떤 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맞춰주면 제일 좋고요. 모든 것은 다 사실이에요. 사실을 받고 가급적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갑니다. 피치 못하게 생활기록부에 못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학습의 학습법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하는데 미사 여구를 하지 말고 그대로 하면 되고요. 나를 잘 어필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절대 대필하면 안 됩니다. 대필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 대필해서 만약 유사도 검증 시스템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선생님들은 알거든요. 면접 선생님이 세 분이 나오시는데 거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필을 절대 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만약 대필을 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중에서 이게 요 부분들은 전부 다 없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는 부분은 나와요. 그래서 임원활동, 뭐 자율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이 꾸준하게 다 나옵니다. 자, 지금은 자기소개서 배제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0점 처리 또는 감점 요소가 됩니다. 자, 보세요. 교과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0점 처리예요. 토익, 토플, 교과 점수 몇 점 받았다, 각종 대회 실적, 경제교육은 0점 처리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우리 저는 뭐 주말에 골프와 승마를 즐긴다 이런 것들 경우죠. 이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절대 외국에 나간 건 절대 쓰지 마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나가서 여행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외국에 간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암시한다는 내용이라고 포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자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꼭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꼭 나오는데 A가 바른 학생이죠. 근데 이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심지어 어떤 학생도 있냐면요. 우리 언니가 이 학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부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친인척 자기의 위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10% 감점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잘못된 얘기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검사장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조인을 꿈을 꿨다 이렇게죠. 아버지가 검사장이니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거죠. 자,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었다.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100점이라는 부분, 전교 1등 두 가지 다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것들은 0점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올해 새로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이 쭉 많이 나왔어요. 한번 주부 전체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 그 얘기하는 내용들이 내 그 부분이 자기소개서가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여기서 어학연수, 봉사활동, 해외에서 실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부모님 친위가 뭐 골프와 승마에 관계되는 부분들, 장학금을 받았다던가 이런 얘기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교내 대회 자격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0점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세하게 보고 절대 여기 이런 건 우회하지 마세요. 무조건 안 쓰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회하는 경우에요. 최고 수준이면 점수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최고 수준이면 최고 수준이라는 걸 점수를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매우 우수한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대표로 선발돼 경시대회란 말씀은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우회로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 안에 들은 결과, 이것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원어민과 다르지 않는 수준. 그럼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자기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 우회로 암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생성형 AI를 선생님이 한번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제미나이, 챗 GTP예요. 어느 걸 해도 참 좋은데 보통 이제 그 공개형 같은 경우는 보통 5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많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 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준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전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안을 작성할 때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걸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교과 세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뭐 토론대에서 발표 이거 대회 경시대회는 안 되지만 학교에서 토론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초안을 잡아서 자기의 경험을 맞춰서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바꾸는 건데, 자, 이 표현이 챗GPT가 써주는 게 제미나이라든가 어느 정도 룰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경험에 맞춰서 여러분의 글을 맞춰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글자 수는 이제 맞춰서 쓰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쓸 때 글자 수를 맞히거나 순서를 못 맞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경험에 대한 것이 나왔냐, 그 다음에 AI의 티가 나느냐, 그래서 저기가 자기의 본인의 말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예요. 아이디어를 갖다가 구조화시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사실들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장의 초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 수까지 해서 AI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최종은 학생 스스로 다듬어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챗GPT와 이제 제미나이 여기 있죠. 구글 제미나이 A답도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아무 상관없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정리용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리하기에 천하 어렵거든요. 근데 정리할 때는 중요한 게 제가 과학탐구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수학 경시대 이건 이제 교내만 하는 거예요. 뭐 토론대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아니면 책을 어떤 이것을 경험했다는 걸 항목을 잡아줘야 이걸 가지고 AI가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안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주면 하고 나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 더 간결하게 아니면 수정을 해줘. 이렇게 하면 이 초안을 또 다듬어서 본인이 해줍니다. AI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 면접에 대해서 면접 뒤에 나올 텐데 면접 문항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자기소개서 초안을 가지고 아니면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생활기록부는 학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갖다가 다운받으면은 다운받을 때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달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표절 탐지 걸리지 않도록 자세하고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바꿔가고 구조와 표현도 어느 정도 내 거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대로 제출하는 거는 절대 삼가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재미나이로 한번 학교 특색 사업을 어느 학교 이제 학교 특색 사업을 이제 회제고등학교인데 어느 학교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쫙 다 나와요. 이거 제가 찾을 수 없는 부분들 나와요. 근데 학교 특색 사업에서 없는 부분도 나오고 근데 학교 설명회 가에 나오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 학교에 있는 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에서는 어떻게 하냐? 학업 역량, 자기주도 학습 역량에서는 성적보다는 과정을 하고 내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웠다 하는 부분들을 잘 잡으면 돼요. 지원 동기는
그 자사고의 교육과정이라든가 특색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 하나의 활동 분야들을 보고 지원 동기와 진로 탐색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됩니다. 마지막 인성 영역은 뭐 그 봉사활동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했고 친구 간의 관계에서 어떤 그 상황의 관계에서 역할을 갈등 관계에서 그걸 어떻게 해소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하면 학업적 역량과 인성 역량을 잘 정리해서 나의 강점을 잘 정리하고 경험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한번 해봤어요. 자, 항목별로 해가지고 내가 그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답 노트를 쓰고 있고 기초부터 끝까지 연습하고 서로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원 동기는 고등학교 인재상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재상을 다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심화학습에 이 학교에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특사업을 뽑아왔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있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를 써주고 저는 전기공학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본교 심화 과정에서 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성 영역에서 서로 의견을 수합할 그 이하도 노력했고 봉사활동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이거는 좀 피상적으로 쓴 거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뭐라고 했었냐면 4개 항목을 영역별로 해서 거의 균등하게 맞춰서 작성해 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아주 잘 만들었죠?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한번 또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의 이야기로 다시 만들고 보충할 걸 보충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3번, 4번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JHTP 같은 경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구상용이다. 그다음 문장을 다듬고 표현하기에 가장 좋다. 내가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의 경험과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챗GPT가 제안하는 문장은 참고하고 내 나름대로의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 질문을 계속하면서 완성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I가 그대로 나가면 표절 위협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의 자기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진정성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AI는 참고용이지 마지막 완성형은 내가 만든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기 보제성 우리 쭉 봐야 돼요. 제 블로그 오인쌤 블로그가 있어요. 오인쌤이 그 네이버에서 오인쌤 좀 바로 들어옵니다. 예, 거기서 들어와서 블로그에서 영상을 통해서 자기 배제사항 보고요. 아까도 우리 앞에 나와 있죠. 표절십이 되지 않도록 AI는 참고 자료를 자기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자기소개 생기부를 붙들어서 예상 문제를 답변을 만들 필요 없고 문제를 답변을 나왔더라도 외울 필요 없이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좋아요. 이거는 미리 외워서 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맞춰줬고 이걸 갖다가 항목으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줘 해서 자기소개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만들어줘서 그 파일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면접 문항을 만들어줘 하면 또 이렇게 면접 문항이 또 만들어져요. 이런 형태예요. 자, 그럼 면접 문항에 대한 거 기본 자세를 한번 봅시다. 자, 면접 문항은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은 이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게 보니까 3배속 듣기 했네. 그래서 듣기가 가능한가? 그럼 선생님은 이걸 문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검증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외발 다리기로 장애인의 힘든 점을 느끼게 됐대요. 그런데 이 학생 보니까 3시간밖에 안 했어요. 이게 맞나? 그러면 또 들어가서 확인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썼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자, 그래서 봉사활동 기록이 별로 없는데 확인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면접 문항은 세 문항 대에서 네 문항 나와요. 자, 세 문항이 나오면은 공통 문항 하나, 개별 문항 둘. 그 다음에 네 문항이면 공통 둘, 개별 둘이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맞고, 외고와 국제고 같은 경우는 분량이 더 많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실이 2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공통 문항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권하기점 아까 있다 그랬죠? 그 학교 인재상 반드시 보고 넘어가라 그랬어요. 자, 자유학기제 내용 다 보라 그랬죠? 보면 되니까 그 안에서 내용들을 한번 보고 거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공부를 혼자 하는 것과 친구들이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더 선호하는 방법이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요. 일주일에 3번 신문 사설을 스크랩했다고 했는데 누가 썼어요? 본인이 썼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설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자신의 관점을 생각해서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복지 분야와 법제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말해 보세요. 이거는 그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문장을 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잘 분석하면 문항은 바로 나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티를 정할 때 소수의 의견을 존중했는데 만약 소수가 의견을 리더잖아요. 리더가 카리스마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갈등 관계를 서로 설득하고 그리고 같이 좋은 점을 찾아가고 같이 얘기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있었던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 들어가는 거죠.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 삶에 차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보세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인정 결석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닌데 이렇게 확인하면 좋고요. 진로 희망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보세요. 소설의 주인공이 동물농장을 읽고 평한다면 이 학생은 독서 기록에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고 가라 그랬죠. 자, 면접 준비예요. 면접 준비는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과 생활기록부입니다. 자,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서 정확히 답변하는 거고요. 예상치 못한 답변이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자기 아는 척 하지 말고요.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성시 답하는 성실성이 중요하고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가급적 논리적으로 먼저 그 결론을 얘기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문제 해결력이 좋다. 이제 학교마다 수준이 좀 다를 거예요. 자사고, 외고, 그 다음에 전국대 자사고의 논리가 다를 텐데 아무래도 학교가 좀 수준이 높은 학교는 이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별로 풀어볼 필요가 없어요. 기출문제는 작년 문제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참고만 해서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차라리 그 AI로 면접 문항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AI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면접 문항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면접 문항 만들 때는 문항별로 만든 자료와 학생부 한글 파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일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그래서 질문 내용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생성된 질문이 나오니까 거기에 답변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 모의 면접을 학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면접을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면 훨씬 좋아요. 말 잘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합격하는 학생은요, 이미 뭐 면접관 선생님들이 세 분 있는데, 뭐 2박 3일, 3박 4일 동안 검토를 해요. 검토할 때 뭐가 중요하냐? 학교 생활기록부가 얼마나 충실하냐?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는 걸 중시해서 미리 봐서 어느 정도를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잘 안 된 학생이라든가, 확인이 필요한 학생 같은 경우는 또 확인해서 합격 여부를 단락을 하는 거지, 그날에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항을 나왔는데 자기주도 학습에서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단순히 틀린 문제를 기록하는 걸 넘어 취약한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문항을 이거 참 어려운 문장이죠.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제미나이에서 예상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고요. 힌트도 보여줬어요. 요거는 참고하는 걸 외우지 마세요. 참고하지 뭐 나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 참고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의 특색 사업, 심화 사항이 이렇게 정기고학에 어떤 영역을 조건하고 세느냐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면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번 해놓은 거고 여기에 힌트를 얻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동아리에서 참여해서 실제 경험을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했던 과학 실험이나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걸 과거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전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자기 활동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요거는 마지막 인성 영역이에요. 조화와 소통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 가치를 가장 잘 실현했다고 생각하는 학급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요. 그때 옛날 했었던 얘기들을 일반적인 얘기로 그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고요. 자기가 경험했었던 내용들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자, 면접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알았죠? 여기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바로 앉는 거예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자기 이름하고 학교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변하면 되고, 세 분 중에 답변을 하면 그 시간 맞춰서 그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오면 돼요. 자, 이거는 예술체육 중점학급의 자기소개서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은 앞에까지만 보고 맞추셔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예체능 중점학급에 있는 학생들만 보면 돼요. 자, 예체능 학생 서울에 송곡고, 송곡역 이렇게 있어요. 체육, 미술, 음악. 여기 해당하는 그 성적만 반영하죠. 그래서 송곡고등학교는 거기 이제 여기 보통 보면은 실기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실기는 워낙 다 잘하니까 중요한 게 결국은 자기소개서예요. 여기도 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교과에 대한 역량에 대한 부분, 결국 자기소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5가지, 아까 4개였죠. 4개인데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달라진 거 없어요. 2번, 3번, 4번이 여기가 진로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이 하나 좀 세분화돼서 3번에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하는 활동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게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이에요. 나머지 그 자기소개서 배제 사항은 다 똑같아요. 자, 한번 제가 이제 그 정리해 봤어요. 정리해 봤는데 요것도 재미난 일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교과 성적을 어떻게 관리해? 성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성적을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예체능에 대한 실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여기를 왜 하게 됐느냐? 인성 영역 똑같아요. 그래서 경험과 사실을 가지고 하는데 추상적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걸 그대로 뭐 밤늦게까지 연구했다. 연구는 상관없잖아요. 뭐 체력 한계를 극복하기 매일 훈련했다. 이건 체육관을 학생들.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거는요. 우리 거기 이제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만의 학습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예체능 실기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이제 예체능 그 자기의 교과에 대한 부분, 예체능 실기에 대한 부분 2가지를 갖다가 같이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체육 중점은 운동, 그래서 이런 하고요. 그래서 학교의 인지상 홈페이지 나온다 그랬죠? 진부한 얘기하지 말고 여기 뭐 훌륭한 교육 환경 그거 뭐 애매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이 목표로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거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느낀 점과 내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 앞으로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글자 수 똑같고 간결하게 하고 여러분들 배제사항 다 빼고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끝났습니다. 우리 좋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은 네이버에 오인쌤에 보면 진학 설명회 칸에 그 앞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세요.